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눈꺼풀 떨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혹시 계신가요? 눈을 뜨고 싶은데 자꾸 눈이 선생님 깜빡깜빡거려요. 아니면은 눈꺼풀이 떨려가지고 불편해요. 눈을 뜨고 싶은데 눈을 뜰 수 없어가지고 계단을 헛딛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분들 계시면은 오늘 강의가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 눈꺼풀이 어떠한 원리로 떠지고 또 감기는지 그걸 이해해야지 좋을 것 같습니다. 눈은 눈을 뜨는 근육이 있고 또 눈을 감게 하는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눈을 뜨게 하는 근육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마를 제가 올리면은 눈이 떠지죠. 이마근이 있고요. 또 그리고 눈꺼풀을 올리는 근육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이 모형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근육이 눈꺼풀을 올리는 근육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건판이라고 하는 딱딱한 눈꺼풀과 붙어가지고 이 근육이 수축하면서 눈을 떴다 감았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그리면은 우리가 눈을 감는 근육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눈을 꼭 감았을 때 미간에 인상이 쓰여지지 않습니까? 이 미간에 있는 눈썹 주름근 또한 눈을 감게 하는데 사용하는 눈 둘레근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눈을 감게 하는 근육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눈꺼풀 연축이라는 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 하는데요. 눈꺼풀 연축은 말 그대로 내가 원치 않아도 눈을 감는 근육이 자꾸 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강하게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자꾸 눈을 이렇게 깜빡 감긴다고 오십니다. 내가 뜨고 싶어도 자꾸 눈이 감기는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뜰 수가 없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운전하다가 자꾸 이렇게 눈이 감기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오십니다. 보통은 발병 초기는 40대에서 50대 중년 이상에서 나타나게 되고요. 보통 스트레스 받거나 아니면 맑은 빛을 볼 때 눈을 장시간 사용할 때도 악화되는 그런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인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뇌의 기저귀란 부분에서 이런 눈꺼풀의 움직임을 조절을 하는데요. 그 기능이 떨어지면서 자꾸 내가 원치 않아도 눈을 감는 근육에 힘이 자꾸 들어가게 되고 눈이 감기는 경우죠. 사실 감별을 해야 될 것, 이것과 구분해야 될 것 가장 흔한 것이 눈꺼풀 떨림입니다. 눈꺼풀 떨림은 양쪽 눈에 오지는 않고요. 보통은 한쪽 눈에 이제 윗눈꺼풀이나 아랫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이거는 보통 양성 질환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로 이제 젊은 분들한테 많이 오십니다. 스트레스 받거나 아니면 밤새 공부를 하시거나 이럴 경우에 미세하게 눈꺼풀이 떨린다고 오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마그네슘을 복용해 볼 수도 있고요. 마그네슘을 먹어도 계속 눈꺼풀이 떨려서 불편하신 분들은 저희가 보톡스를 맞아볼 수 있습니다. 보톡스가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주름 핀다고 생각하시는데 맨 처음에 실제로 보톡스가 발견된 것은 이제 1979년에 안과사에서 발견된 거고요. 안과사가 이 눈꺼풀 연축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됐던 것들이 2000년 들어서 피부과에서 주름 피는 데에 응용하게 된 것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눈꺼풀 연축 또 눈꺼풀 떨림 이런 것들도 저희가 보톡스로 치료를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선생님 눈이 떠지지 않을 때 제가 안검 연축인가요? 아니면 근무력증인가요? 물어보십니다. 근무력증이란 병이 있는데 근무력증은 우리가 차에 기름이 없는 것처럼 신경이 근육에 휘발유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병이 바로 근무력증입니다. 그러니까 차에 휘발유가 없으면 차가 안 가는 것처럼 근육이 잘 안 움직이는 것이죠. 근무력증은 기본적으로 마비에 의해서 눈이 안 떠지는 그런 병입니다. 그런데 안검 연축은 마비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을 감는 근육에 힘이 너무 강해서 눈이 안 떠지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개를 구분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안검 연축은 눈을 감는 근육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눈이 안 떠지기 때문에 이런 미간이나 이런 데 주름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주름이 생기면서 눈이 안 떠지면은 그건 안검 연축이고요. 그리고 근무력증은 눈을 뜨는 근육에 힘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 눈을 뜨려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마 쪽에 주름이 많이 생기면은 그것은 근무력증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차이. 눈썹에 주름이 많이 있으면은 안검 연축, 이마에 주름이 많이 있으면은 근무력증을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을 것은 이제 반얼굴 연축인데요. 반얼굴 연축은 말 그대로 얼굴의 반쪽이 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꺼풀 연축과 다른 거는 눈꺼풀 연축은 두 눈이 이렇게 감기는 건데 반얼굴 연축은 한쪽 눈꺼풀과 한쪽의 안면이 같이 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환자분들이 증상이 이렇게 반쪽 증상으로 오십니다. 원인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얼굴 쪽 감는 신경은 7번 뇌신경입니다. 이 7번 뇌신경이 뭔가 눌리는 것이죠. 종양에서 눌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7번 뇌신경을 주변에 지나는 혈관에 의해서 눌릴 수도 있습니다. 뭔가 7번 뇌신경이 이렇게 눌리는 경우에는 한쪽 얼굴만 압박에 의해서 깜빡깜빡거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은 그래서 반얼굴 연축은 저희가 뇌 영상 검사를 해보고 있습니다. 해서 혹시라도 이 7번 신경 주변으로 해서 혈관이 눌리지는 않는지 아니면은 이 7번 신경을 누르는 혹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저희가 이제 메이그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메이그 증후군은 눈꺼풀 연축처럼 양쪽에 오는 것인데 눈꺼풀만 감기는 것이 아니라 요 입까지 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보통 이렇게 오십니다. 눈을 감으면서 동시에 입도 떨립니다. 이렇게 오시죠. 이게 심해지면은 어떤 분들은 이 밑까지 내려와서 목소리까지 떨립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변해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떨리는 목소리를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사실 삶의 질에 많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환자분들이 목소리가 변했어요. 이것 때문에 어깨도 떨려요. 목 근육 떨려요. 이렇게 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근긴장 이상증의 한 종류라고 보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내가 원치 않아도 근육의 긴장이 변해서 떨리고 조절되는 병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원인은 뇌 기저핵 쪽에 있기 때문에 퇴행성 질환의 한 종류로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는 이제 눈뜨기 행위 상실증, 말이 좀 어려운데요. 말 그대로 눈을 뜨고 싶은데 그 행위가 잘 안 되는 병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한테 환자 한 분이 오셨습니다. 이 눈뜨기 행위 상실증 환자분이셨는데요. 50대 남자 환자. 재미난 것은 제가 환자분께 물었습니다. 눈을 뜰 수 없으니 불편하시겠네요. 그래서 뭘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환자분께서는 저는 눈을 뜰 수 없어서 종일 집에서 TV만 보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집에서 TV는 어떻게 보시나요? 물어보니까 환자분 대답이 고개를 기울이면은 눈이 떠집니다. 정면에서는 눈을 뜰 수가 없는데 그래서 눈이 감겨서 자꾸 이마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 고개를 옆으로 돌리면은 눈이 잘 떠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근긴장 이상증의 한 종류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눈을 뜨려면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을 감게 하는 근육은 다 풀어줘야 되고 눈을 뜨게 하는 근육만 수축을 해서 눈을 떠야 되는데 그런 밸런스가 안 맞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눈을 뜨려는 힘과 동시에 눈을 감으려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눈이 안 떠지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재밌게도 고개를 기울이거나 아니면은 얼굴을 만지면은 그것을 우리가 이제 속임수를 하는데요. 감각 속임수 또한 운동 속임수를 합니다. 뇌에서 착각을 일으켜서 그런 근육의 조화가 다시 발생을 하는 것이죠. 이런 분들 중에서는 어떤 분들은 이제 허밍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특두부를 만지거나 아니면 아까 그분처럼 고개를 기울이면은 눈을 떠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눈뜨기 행위 상실증이라고 하시고요. 그분은 그래서 다른 데에서 보톡스도 맞아봤고 여러 약물 치료했지만은 효과가 없어서 저한테 오신 분이시고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수술하면 예후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마를 통해서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수술을 하셨던 분이시고 경과는 지금 매우 눈을 잘 뜨시고 다시 직장도 가지시고 행복하게 잘 생활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치료는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보톡스를 많이 놓고 있습니다. 보톡스는 근육을 일시적으로 마비시켜서 움직임을 조절하는 것이 바로 보톡스의 치료인데요. 보톡스를 맞으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을 감는 근육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눈 뜨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하지만 보톡스 효과는 영구적으로 평생 가는 것이 아니라 보통 2, 3개월 정도 지속되기 때문에 2, 3개월마다 반복적으로 맞는 것이 단점이고요. 눈꺼풀 연축, 그 다음에 반얼굴 연축, 그리고 눈뜨기 행위 상실증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수술적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눈꺼풀 연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보톡스 주사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는 경우에 해볼 수가 있는데요. 눈을 감는 근육을 수술적으로 다 제거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반얼굴 연축은 그 원인 자체가 7번 신경과 혈관이 눌리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개를 서로 떼어놓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혈관과 신경 사이에 작은 스펀지를 넣습니다. 그래서 이 혈관과 신경이 서로 붙지 않게 해주는 그걸 우리가 미세 감압술이라고 하는데 그런 뇌수술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끝으로 눈뜨기 행위 상실증은 저희가 눈꺼풀에 있는 건판과 또 눈을 들게 하는 이마의 근육을 서로 근막으로 연결해주는 수술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눈꺼풀 올림근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마를 통해서 눈을 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근막으로 연결해 주면은 환자분들께서 이마를 통해서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수술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눈의 기능은 괜찮고 시력이 좋아도 이 눈꺼풀의 기능이 안 좋으면은 기능적으로는 실명이랑 같습니다. 내가 잘 볼 수 있지만은 눈이 감겨서 못 뜨는 경우에 넘어질 수도 있고 계단을 헛디뎌서 위험할 수도 있는데요. 각각의 질환에 대해서는 현재 치료법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안과에 오셔서 저희가 정확한 또 진단과 치료를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가 복시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 저희가 우리 소중한 눈 잘 관리하셔서 100세 시대 오래오래 눈 건강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